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지원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정작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제도는 늘 조건이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서 결국 신청도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부터 접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첫째, 내가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셋째,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은 어렵고 딱딱한 행정 용어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듯 편안하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 제도는 없는 것보다 있어도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 일찍 확인한 분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소식을 늦게 접한 분은 아예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놓치지 않도록 돕는 안내서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뿐 아니라 부모님을 챙기시는 자녀분들이 함께 보셔도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찾아보기 어렵다면 자녀분이 먼저 확인하고 옆에서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큰 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는 노인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일정한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일회성으로 생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은 50만 원, 부부 가구는 8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식비,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겨울철 난방 걱정을 잠시라도 덜어주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만 보고 작다고 넘기실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야 할 생활 지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들어오는 방식이라기보다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나 상품권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보다는 동네 슈퍼, 전통시장, 작은 가게처럼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식료품을 마련하는 데 쓰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해 하십니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와 소득입니다. 먼저 나이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노인 지원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스스로 먼저 제외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사실 대상 여부는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두 분, 합산 월 소득이 250만 원 이하라는 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함께 보는 개념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여러 소득을 합쳤을 때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신다면 기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시면서 경비일이나 다른 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다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한 달에 잡히는 소득이 얼마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을 받고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고 지레짐작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것 자체보다 합산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막연히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숫자로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금이 조금 있으면 제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 한 채가 있다고, 오래된 차 한 대가 있다고,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안 되겠다고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물론 세부 적용은 실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안에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자녀가 목돈을 보내줬거나 어떤 이유로 한 달 소득이 갑자기 크게 올라간 적이 있다면 평균 소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준 안에 드는데도 특정 시기에 큰 금액 때문에 평균이 높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안에 평소와 다른 큰 입금이 있었던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략 나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기서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서류가 너무 복잡할 거야, 가도 다시 오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제도는 결국 확인한 사람이 받습니다. 혼자 짐작하는 것보다 기준을 직접 대입해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나이는 해당되는지, 최근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일시적인 큰 수입은 없었는지, 이 세 가지만 먼저 점검해도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본인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 주민센터나 찾아가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기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는 자녀 집에 머무르시거나 최근 이사를 하셨는데 주소 정리가 늦은 분들은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상 주소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신분 확인도 필요하고 신청서 작성이나 확인 절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가족이 대신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필요한 위임, 서류나 증빙 자료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먼저 전화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던 신분증이라면 미리 꺼내보시고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지급 관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 관련 확인서, 일을 하는 분은 근로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관련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건강보험 관련 확인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는 접수 당일에 급하게 챙기지 마시고 미리 하나의 봉투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한데 정리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막상 접수하러 가는 날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하고 날씨가 춥거나 거리가 멀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조금 일찍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두면 마음도 훨씬 든든해집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담당 직원이 어디에 이름을 쓰고 어디에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안내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손이 불편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괜히 민망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다양한 사정의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묻고 도움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틀리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접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수 후에는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누락된 건가? 혹시 안 된 건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조금 덜 답답하실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을 잘 받으셔야 하고 문자 안내가 오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낯선 번호라고 무조건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시기에는 관련 기관 연락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지원 제도가 알려지면 꼭 따라붙는 것이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라며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하거나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링크를 눌러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먼저 보내면 지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기관이 먼저 전화해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끊으시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에 링크가 왔다고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런 제도일수록 정확한 경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되셨을 때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병원비, 약값, 관리비, 식비, 난방비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부터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를 미리 떼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건강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값, 검사비, 영양보충 같은 항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지원이 생기면 미뤄두었던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생존에 필요한 항목에만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활동처럼 마음의 여유를 위한 곳에 일부를 쓰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나가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너무 죄책감처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지원이 있다고 해서 노후 생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비, 주거비, 돌봄 부담 같은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일단 챙기되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이야기해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와 가족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물어보십시오. 셋째, 혼자만 알고 지나가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정보를 늦게 접하는 분들께는 이런 소식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한번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가정을 꾸려오신 분들이 노후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나는 민망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하며 스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챙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해서 괜히 눈치 보여서 나는 됐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모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고 필요한 약을 제때 드시고 겨울철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안심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확인하는 만큼 놓치지 않습니다. 막연히 포기하지 마시고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필요하면 가족과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따져보면 생각보다 길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이 정보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복지 정보를 더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